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당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가 무슨 당분 중독식이나 하시는 분들 장담하긴 이릅니다. 자, 위장은 다 찼는데도 달달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허전한 기분이 든다면,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이 음식만은 꼭 챙겨서 먹어야 식사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가벼운 당분 중독의 문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당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 생활 속 실천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요, 식품을 살 때 꼭 제품 설명서를 챙겨보라는 겁니다. 식품을 선택하실 때 어련히 나라에서 허가한 건데, 또는 그래도 이런 난 대기업 제품인데 하는 순진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식품회사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윤 추구라는 점 잊지 말자고요. 자, 심지어는요, 나라의 국가의 보건 정책조차도 나라 간의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런 자세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식품을 선택하실 때 가격표와 유통기간만 보지 마시고 그 라벨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이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지수, 그러니까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거는요, 워낙 방송이나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서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 혈당 지수란 포도당을 100으로 보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같은 시간 내에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빨리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왜 다이어트에 좋지 못할까요? 다이어트의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배부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서서히 올렸다가 또 서서히 떨어뜨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끼를 먹고 4시간 정도 배고픔 없이 잘 유지한다면 바람직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배고픔이 단순히 혈당만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복감을 느끼는 데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흔히 비만인 분들의 식욕 조절을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혈당 지수만 잘 이용해도 별도의 식욕 억제제 없이 식욕 조절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식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음식에 길들여져 왔느냐와 아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혈당을 떨어뜨려서 배고픔을 쉽게 유발하는 데다가 이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하는 몸의 훌륭한 기전들이 망가지면서 우리는 식탐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돼서 췌장이 바빠지게 되는 거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빼내어 에너지로 쓰거나 남은 혈당은 지방으로 축적해야 하죠. 자, 이런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게 되면 그만큼 지방 합성이 많아지고 췌장이 과로해서 비만과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더 심학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분의 섭취에 대해서 혈당 지수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좀 어설퍼요. 자, 예를 들자면요, 혈당 지수가 높은 설탕은 우리가 밥 먹듯이 한 공기씩 퍼먹진 않잖아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혈당 지수와 더불어서 그 먹는 양을 함께 고려한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혈당 부하, 글라이세믹 로드, GL 인덱스입니다. 자, 혈당 부하는요, 혈당 지수 곱하기 1의 섭취 분량에 함유된 탄수화물 양을 100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냥 한 번에 섭취하는 양적인 면까지 고려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하냐고요? 아는 것만큼 보이죠.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자, 같은 양의 수박하고요, 밥의 경우 어느 쪽이 혈당을 더 올릴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박이 달다 보니 수박 자체가 혈당을 훨씬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그런데 결과는 좀 의외입니다.
혈당 지수가 72인 수박 210g을 먹는 경우 수박의 혈당 부하는 11.8. 기억해 보세요. 11.8인데 반해 밥 한 공기의 혈당 부하는 51.2입니다. 혈당 지수는 수박이 분명히 더 높은데 말이죠. 즉 같은 양을 먹는다고 할 경우 밥이 수박보다 혈당을 5배 정도 더 빨리 올린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단위 용량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박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분이거든요. 자, 물론 이 개념은 다른 영양소는 무시하고 혈당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혈당 지수와 함께 혈당 부하가 낮은, 가능하면 혈당 지수는 55 이하, 혈당 부하는 10 이하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미리 잘 정리되어 있으니 자주 드시는 식품에 대해서 찾아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아시면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즉 같은 밥이라도 쌀밥보다는 맵쌀밥을 이용하시면 더 낫고요. 또 죽의 경우라도 혈당 부하가 낮은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부하를 생각할 때 한 번에 먹는 양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혈당 부하가 낮은 식품이라고 덥석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호밀 식빵은요, 혈당 부하가 비교적 낮으니 괜찮겠지, 많이 먹어도 되시겠지 하시겠지만 한 조각 반에 대한 혈당 부하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만약에 3조각을 드신다면 네, 혈당 부하는 2배가 뛰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완성됐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편, 실생활에 당분을 팍팍 낮추는 슬기로운 당분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